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저번에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를 리뷰를 좀 했었는데 뭐 다른 영화도 좀 리뷰를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이번에는 공공의 적 1편 그 영화를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시작 부분인데 이게 영화가 나온 지가 20년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됐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영화 자체가 이제 지금 이게 첫 장면 나오는 데가 충북 그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부평에 경찰학교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충주에 경찰학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임 경찰관들 교육하는 것도 부평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오래된 원래 이제 그 경찰관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었고 부평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가 생기면서 신임 경찰관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곳으로 여기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마 부평 제가 마지막 교육기 있을 거예요. 신임으로서 부평에서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았었고, 제가 아마 경찰 신임 경찰관으로서는 아마 마지막 기수이지 않나. 제 이후로는 제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겠죠. 93년도 아마 그때부터는 이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신임 교육들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말 그대로 신임 경찰관 이제 경찰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경찰학교에 이제 이 신임 경찰관들이 교육을 받는 경찰학교 이름을 경찰학교 맞을 거예요. 중앙경찰학교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임용이 된 건 아니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에요. 임용이 되기 전까지. 그게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아마 기본 지금은 1년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1년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각 기동대라고 하죠. 데모 이제 시위 같은 데 현장에 이제 나가고 하는 기동복을 입고 그거를 하는 기동부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기간이 2년 정도를 복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신임 경찰관이라고 해도 중앙학교에서 모든 이제 신임 경찰관들은 이것도 이제 일반 그냥 경찰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백일경비단이라고 해서 예전에 청와대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경찰복을 입고 경비들을 쓰고 있잖아요. 정복을 입고. 그게 이제 백일경비단이라고 해서 외곽 청와대 안이 아닌 바깥 쪽에 보초를 쓰고 있는 그런 경찰관들이 백일경비단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시험을 보고 뽑아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할 때부터 부서별로 나누어서 이제 지원도 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특공대라고 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위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을 하는, 당연히 뭐 군 부대도 특수부대에 나온 친구들이 위주로 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시험 없이 특채가 있었어요. 필기시험조차 없이. 근데 바뀌었죠. 필기시험은 이제 봐야 되는,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순직을 한 거죠. 경찰관이 근무를 하는 중에 돌아가신 건데, 강철중으로 나오는 이 설경구 배우가 하는 얘기처럼 제가 뭐 유튜브를 하면서도 박봉도 맞고 이건 지금 20년 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절에 급여 자체가 작았으니까, 또 시간도 사실은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사무실에 아니면 현장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처럼 뭐 장비가 좋고 가스총부터 해서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 뭐 이런 것처럼 지금은 장비들이 많이 이제 진짜 보급이 되고, 고무탄 뭐 이런 거 총 이외에도 방어 내지는 인명살상까지는 안 가지만 어느 정도의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은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20년 전 때까지만 해도 장비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방검복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반에 하나 정도 아마 방검복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입지도 않지만 여름 같은 때 그거 입고 무슨 더워 죽겠는데 그걸 누가 입고 다녀요. 지금은 이제 자기 생명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착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구들 같은 걸 이제 소지를 하고 어민건거를 하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몸으로 뛰는, 그냥 몸뚱이 하나로 그냥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지금보다는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위험하기도 했고. 뭐 호신장구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상대 조폭이 됐든 흉악범이 됐든 걔들은 다 흉기 들고 뭐 저기를 하는데, 총이라는 게 뭐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시절은 그랬어요. 총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불이익이, 그 형사한테 불이익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책임을 물고 뭐 징계위원회 회부시키고 징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총을 쓸 일이 거의 없었죠. 뭐 폼으로나 진짜 갖고 다니까. 뭐? 아 그렇다니까 우리 반 전체를 싹 쓸어갔어. 이게 지금 여기도 감찰반이라고 해서 이제 경찰관들의 비리나 단속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 조사도 하고 처벌도 하는 감찰반, 지금 청문감사관실. 거기에서 예전에는 이게 진짜 20년 전 막 이럴 때는 좀, 지금은 이게 전혀 이제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통했어요. 같은 뭐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감찰반을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책상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열려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요. 그게 이제 이 감찰반들, 물론 자기들 뭐 일이긴 한데 너무 좀 인간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20년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뭐 이게 진짜 자의하는 게 이렇게 오래 나와. 지금 이런 경우에 얘가 지금 총각도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 근데 굳이 저렇게 혼자 샤워를 하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얘가 굳이 아마 이 영화상에서 잘 나가는 가정이잖아요.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자의행위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혼자 자의를 하면서 욕을 막 하고, 약간 변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폭력성, 그 욕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거를 표출을 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자기 정신이나 몸의 안에는 그 폭력성이나 이런 게, 잔인함 같은 게 내재되어 있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장면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경제와 적 같은 짭짤 범죄가 뭔가 조용히 해라. 우리 지금 아마 이제 건달인지 뭐 양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아치겠죠. 뭐 와가지고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문신한 거 뭐 자랑하면서 뭐 이제 폼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노래한 것처럼 짭새라는 말이 경찰 뭐 형사들을 사실 비하해서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사실 뭐 형사들도 그렇고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욕하는데 뭐 지들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까지는 뭐 그때는 곰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곰이라고, 형사를 이제 은어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렇게 뭐 양아치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뭐 목욕탕, 공공장소 이런 데서 하면 여러 가지 죄명이 붙어요.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강철중 경장, 여기에서 지금 뭐 강철중 경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 계급이 옛날하고 이제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20년 전 막 그때만 해도 처음 이제 경찰관이 일반 경찰관으로 들어가면 순경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순경에서 경장되는 게 자동봉이라 그러죠. 시간이 이제 경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자연봉. 그게 아마 8년인가 1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8년 동안은 계속 순경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뭐 2, 3년이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3년인가 하면은 경장 달고, 지금은 엄청 짧아졌는데 예전에는 경장을 달려고 해도 최소 8년 이상 걸릴 정도로 자동봉을 달려면, 물론 이제 특진이나 그런 거는 이제 뭐 6개월, 1년 만에도 뭐 달 수 있는 거니까, 범인을 뭐 검거를 잘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계급, 한 계급 올려주는 그런 특진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특진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또 다시 또 특진하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희박하죠.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거에 준하는 뭐 그런 범죄라든가 중요 사건 같은 경우를 뭐 해결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어찌됐든 특진 같은 경우는 기한에 뭐 그렇게 저거는 없는데, 승진 시험을 안 보고 근무를 하면서 진급을 하는 거는 기한이 되면 진급을 하는 그 기간 전에 승진을 또 할 수 있는 심사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심사 진급하는 거예요. 같은 계급에서 어느 정도 뭐 실적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진급을 시켜주는 거죠, 승진을.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걸로 봐서도 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최소 뭐 8년에서 10년은 지난 그런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이게 뭐 감찰관이라고 해서 아무리 뭐 목욕탕까지 뭐 저 양보 입고 들어갔다가 조금 좀 모순이
것 같고 이건 좀 과한 설정인 것 같네요.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특채 경사. 아, 이게 원래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가지고 경사로 특채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강등이 됐네요. 강등이. 강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금도 다 있지.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지만 감찰반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 거예요. 감찰반 직원이 얘기를 하듯이 형사는 2인 1조가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아마 이 강철중 형사보다 처음에 나왔던 그 차에서 이제 운전을 했던 그 형사가 고참이고 반장 밑에 데스크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리 문제나 그 반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를 데스크로서 이제 자기가 데스크 반장이니까 책임을 지고 반장이 이제 뭐 자기는 뭐 애도 결혼도 해야 되고 막 한다고 막 그런 사정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아마 총대를 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게 의리라면 의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이라는 그 한 반에 같은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닌데 옛날에는 진짜 조장이 얘기를 하면 조는 정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일도 조장한테 일을 배우고 뭐 사건 뭐 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 270만 원은 모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화상에서 물론 270원 장난식으로 이제 뭐 설정을 그렇게 한 거겠지만 예전 형사들은 진짜 봉급 자체가 급여가 박봉이기도 했고 수사비라고 3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데 그 30만 원이 한 달 내내 쓰는데 밥값, 기름값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20년 그 전에도 웬만해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빗대서 형사들이 그 정도로 박봉이고 아니 돈이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에 제 채널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90년 초에 경찰관으로 들어가서 93년도 4년도 제 봉급이 48만 원이었다니까요. 물론 뭐 세금을 떼고 뭐 한 거겠지만 한 달 48만 원 받아서 과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자기 이제 조장사를 할 때 사건 해결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차 안에 그 가방에 있던 마약인 것 같아요. 히로포. 그걸 감춰놨네. 이 자식.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이거 반장이 이제 새로 왔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반장은 아마 이제 뭐 징계를 받고 뭐 해서 딴 데로 간 것 같고 이제 그 데스크 반장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반에 이제 반장이 새로 와서 군기 잡는 거예요. 이제 뭐 형사 생활도 좀 하고 한 사람이니까 일단 그 반을 갖다가 휘어 잡아야 되니까 반장으로서 군기 잡는 것 같네요. 이게 딱 보니까 강 형사 책상 서랍을 여니까 볼펜 한 자루 달랑 있네요. 이거를 봤을 때 이 강 형사는 범인은 뭐 물론 잘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조서 서류 꾸미고 하는 거는 저희들끼리 이제 형사들끼리 얘기하기를 뭐 꼭 비하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범인은 잘 잡지만 서류로 이제 조사로 해서 사실 잡아오는 것만큼 그 잡아온 범인을 잡아와서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뭐 증거든 뭐든 이런 걸 다 있는 상태에서 현장 범인을 검거를 했을 때는 별 뭐 문제될 게 없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도 찾아내야 되고 자백도 받아내야 되고 하려면 이 범인에 대해서 조서라는 걸 꾸며요. 서류상으로 이제 작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해서 범죄 인지 보고 수사 결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다 만들고 영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검찰에 신청을 해서 구속을 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범인을 잡는 거는 잘하지만 조서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서류를 잘 꾸미지 못하는 형사들을 일명 이제 찐따 형사라고 해서 불러요. 집중 단속 기간이라서 지금 당장은 안 된대. 에이씨, 경찰이라서 괜찮다고 그래. 이거 뭐 영화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원래 압수를 하고 저기를 해야 될 마약을 갖다가 지금 본인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쓰려고 지금 그렇게 아마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영화가 전부 애들 형사들이 이렇게 자꾸 비리 형사로 자꾸 나오는 거야. 이 양반아 사고를 냈으면 미안하단 마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삭발학교 젊은 놈이 말이야. 이게 보니까는 차량 어쨌든 접촉사고가 나서 조규환이라는 이 친구가 명함집에서 원래는 처음에 지금 흰 명함 그게 아마 정상적인 명함인 것 같아요. 흰 명함을 이제 주면서 처리를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 기사가 어쨌든 욕을 했잖아요. 욕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이제 하니까 명함지 뒤에 있는 빨간 지금 명함을 주는 걸 봐서는 아마 이거를 이제 뭐 복수 아니면 뭐 화풀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명함을 바꿔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택시를 따라가지고 미행해서 명함이 빨간색인 걸 봐서는 피를 부는 상대한테는 빨간 명함을 주고 그러지 않은 상대한테는 흰 명함을 주고 아마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요즘 장사하면서 누가 제일 족같냐? 제가 봤을 때는 강형사 이놈이 제일 족할 것 같던데 이 새끼 양아치처럼 뭔 이어컨에 있는 과일을 갖다 이 새끼 좀 지랄이 이 새끼 추잡스럽게 뭐 동네 양아치 같은데 어쨌든 뭐 회사 하나씩 차려가지고 막 주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걸 하는 애 같은데 얘를 또 잡아가지고 잡는 것도 새끼 너무 좀 와일드하게 이렇게 지금 유통업이요. 이거 봐 컴퓨터로도 쓸 줄 모르니까 지금 컴퓨터 자체를 쓸 줄 모르니까 볼펜 들고 그냥 종이에다가 폭력 및 상습적인 금품 갈취 공무집행 방해로 2년 써볼래? 아니면 절도로 6개월 써볼래? 이 새끼가 총체적 난국인데 범죄자를 잡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죄명 자체를 없는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서 얘한테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기를 종용 강요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형량이 뭐 2년이 있고 5개월 6개월이 있는데 6개월 살고 절도로 그냥 뒤집어 쓰고 가라고지. 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영화상의 재미를 위해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너무 이건 좀. 그 자연 갈 곳을 잃게 돼. 이충영한테 투자한 돈을 빼겠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요? 예, 보니까는 이제 조규환이라는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재산이 부모님 재산 이제 그걸 투자를 받아서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대한 수익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었는데 부모가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회수를 해서 그거로 인해서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몰라 이 새끼야. 넌 군인이 삽질하는데 이유를 알고 삽질하냐? 이게 뭐 차량 안에 지금 비 오는 날인데 이렇게 차량 안에 이렇게 뭐 넷이 뭐 형사가 넷이 잠복할 때도 있고 2명씩 뭐 교대로 잠복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허다했어요.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위치 추적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잠복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잠복이 형사생활의 반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영화상이니까 뭐 이제 뭐 조명도 켜져 있고 뭐 시동도 걸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잠복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사실 여름하고 겨울이에요. 여름에 뭐 그 더워도 에어컨도 틀 수가 없고 시동 걸 수도 없으니까 겨울에도 그 추운데 진짜 꽁꽁 싸매 입고 시동 못 걸고 히터 못 트니까 그게 제일 아마 잠복할 때 제일 힘들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생리현상을 참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잠복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수분 섭취도 안 하려고 하고 예상했던 대로 조규환이라는 이 친구가 근데 부모님을 살해를 하네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금전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강형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잠복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밤에 저기 비까지 오는데 누가 뭐 화장실 문 열어주겠어요? 집을 열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저렇게 실내도 하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한 설정인데 이거 지금 이제 첫 아마 강형사하고 조규환이 범인의 첫 만남인 것 같은데 우연찮게 뭐 물론 설정을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리 뭐 형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밤에 비가 오는데 우초이를 입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마음만 앞선 설마 뭐 흉기를 들었거나 그런 범인 뭐 검거를 하러 뭐 간 게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달려들고 한다는 거는 최소한의 뭐 간격도 둬야 되고 기본 수칙을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것 같아요.
조규환이가 자기 부모를 이제 칼로 찌르면서 손톱이 나간 것 같네요. 엄지손가락이. 이게 엄지손톱 이렇게 이제 엄지든 뭐 손마디 같은데 이게 칼을 흉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들고 찌르기도 하고 뭐 내리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경험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보통의 이제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칼이 쉽게 해서 칼을 먹는다 그러죠. 이 손잡이가 물론 있고 칼날이 이렇게 있지만 찔렀을 때 이게 과도하게 찌르다 보면 손이 빨려 들어가요. 칼날로. 그래서 손가락이든 이런 데가 이제 상처도 나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밀려가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물론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해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건 알 필요가 참 없죠. 칼 안 쓰면 되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 계속 안 받으시네. 어디 가신 모양인데? 부모님을 죽인 그 범죄 현장에 다시 또 와서 구두를 신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다 족적이든 이런 게 다 감식을 하게 되면 나오거든요. 이게 영화상이니까 지금 그렇지. 구두를 신고 지금 이렇게 현관 마루로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구두 자국이든 이런 족적 그런 게 다 남아요. 그걸로 이제 수사 바탕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아니 어찌됐든 뭐 요즘 하도 영화상에 그런 거 많이 나와서 그냥 근데 뭐 범죄 현장에 우리 식구들은 범죄 현장 갈 일이 없으니까 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가요. 얘를 보니까 밀가루를 갖다가 지금 부모 자기가 죽여놓고 전속살인이죠. 모르겠어요. 이 의도가 약간은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밀가루를 뿌린 건지 아니면 좀 더 치밀하게 이게 좀 엽기적인 살인이라는 걸 갖다 표출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본인이 계획하에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판단이 지금은 들진 않지만 나중에 뭐 범인 잡으면 당연히 확인하면 알겠죠. 이렇게 범죄 현장에 이제 살인사건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한글로 이제 감식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게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감식으로 다 써 있고 감식 요원들이 나와서 지금 시대에는 CSI 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감식 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범죄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감식 요원에 참 중요해요. 특히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서 표색.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강 형사가 지금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진짜 아마 형사로서의 진짜 기본적인 물론 이제 영화상의 설정 뭐 이런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형사가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담배를 물고 저러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형사로서의 참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리 저기지만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순 사체 좌상이 12개, 합이 34입니다. 그리고 사체 자상과 이 흉기가 일치합니다. 칼을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걸 강형사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 칼 안에서 국과수에 이제 의뢰를 해서 혈흔 채취를 다 해보니까 피해자들의 혈흔이 나온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물론 이제 범인이 장갑을 끼고 했든 뭘 했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장 감식을 할 때 담배를 피우고 있질 않나. 자기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흉기죠. 칼을 갖다가 손잡이를 자기가 맨손으로 잡고 있질 않나. 이건 형사의 기본도 안 된 정말 초짜 같은 행동인 것 같아요. 조규환이 친구 내가 볼 때는 밀가루 뿌린 것도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울려고 하는 부모가 어쨌든 이제 살해를 당했으니까 자식으로서 참고인 진술을 받고 해야 되니까 유족이니까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 자기가 우는 그런 슬픈 표정을 짓기 위해서 연습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다분히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손톱이 깨졌네요. 여기에서 이제 강 형사가 조규환이라는 이 친구의 이제 손톱이 깨진 걸 보고 아마 여기에서 의심을 했을 거예요. 이 아들이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흉기를 뭐 자주 칼 같은 걸 이제 자주 뭐 그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빈발하기 때문에 아마 형사로서의 촉감으로써 이 아들이 범인일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울고 있는데 밑에서 다리는 흔들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고 강 형사가 아마 더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 범인으로서. 울면서 다리 떠는 거 봤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로서의 촉이겠죠. 뭐 손톱도 깨져 있고 울면서 다리를 떨고 있는 그런 걸 봐서는 분명히 이게 부모하고의 뭐 금전적이든 뭐든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는 형사로서의 촉이 발동이 돼서 확인을 아마 범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나 앉아. 강동서 강력반 강형사.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거는 강 형사가 진짜 좀 무대뽀네. 아무리 자기가 촉이 와서 심증이 있다손 쳐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정말 범죄가 일어났을지를 갖다가 좀 조금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지, 아무 증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건 바보도 아니고 이 새끼 찐따 맞는데? 잡아봐. 야, 이 자식아.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불법 체포가 돼버리는 거니까. 아니 척이도 없이 이 새끼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불법 체포해가지고 유치장에 가둬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새끼. 이런 경우도 뭐 완전 뭐 진짜 밀착 뭐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 스토커예요, 스토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접근금지 못하게 돼 있어, 형사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옛날식으로 이제 뭐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근데 뭐 웃기긴 하네요. 아 이게 또 자른 거예요. 씨발 뭘 믿고 잠을 잡니까? 저 죄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여기 또 사무실에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조규환이 이제 아마 친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은 무소불위였어요. 뭐 아무 때나 한번 와서 뭐 진짜 이렇게 들쑤시고 가고 툭하면 뭐 들어오라고 하고 영장 신청해도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반려시키고 그랬죠. 힘내십시오, 선배님.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고깃집에서 어쨌든 이제 조장조원이잖아요. 조장조원으로서 둘이 이제 지금 소주 한잔 하면서 사건 관련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뭐 자기의 뭐 고민 뭐 이런 부분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장조원이라는 그 사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뭐 범인 잡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보호도 해주고 막아도 주고 서로 그런 끈끈한 게 없으면 범죄 현장 가가지고 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남은 형사 하나가 죽겠죠. 흉기에 찔리든 뭐 해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표현을 잘했네요. 이거는 형사들은 이렇게 이제 조장 조원 간에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거의 뭐 이제 조장이 어쨌든 조원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형사 생활을 시작하고 하니까 수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범인 잡는 거라든가 잠복 뭐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든 이런 걸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조원 입장에서는 그걸 또 배워 나가면서 자기가 나중에 조장이 돼서 또 조원을 그렇게 가리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장이 조원의 멘토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또 강형사가 조규환이 집까지 들어갔네요. 이게 뭐 불법 뭐 주거침입은 아니에요. 부인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뭐 형사라고 물론 했으니까 문을 열어준 거고 들어온 거겠지만 이것 또한 참 자식이 참. 강동석, 강력반, 강철중이가 좀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너무 무대뽀식으로 이거 옛날 쌍팔년도도 아니고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고명철은 22방, 김영수는 12방. 그러니까 강철중이 이제 강형사가 뭐 너무 좀 디테일하다고 할까? 아무리 피해자 그 유족이지만 이게 지금 자연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인사건이잖아요. 범인에 의해서 흉기에 찔린 거고. 근데 그 흉기에 찔린 뭐 횟수부터 해서 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가족 중에 유족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걸 갖다가 뭐 정보 유출이라면 정보 유출인 거고 이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어쨌든 유족들한테 아 어떻게 정말 사망을 했구나 어떻게 살인을 당했구나 죽은 거는 알고 있잖아요. 죽은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뭘 온몸을 갖다가 뭐 칼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서 몇 방을 찔리고 뭐 했다는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이건 형사로서의 진짜 자질의 문제가 많네. 자세하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그걸 유족이 왜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내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남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고 했으면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해요. 어차피 사망을 한 거고 그 사망한 거는 이제 살인에 의한 거냐 아니면 자연적인 뭐 병이든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이 뭐 사망을 한 거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이런 뭐 현장에서의 그 무슨 흉기가 뭐 몇 방울 찔리고 뭐 했다는 거까지 그거는 수사하는데 내가 기초를 삼는 거지 이게 원한 쪽인지 아니면 단순 살인인지 하는 경우에 우발적으로 이제 뭐 칼을 한번 놓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우발적이라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확률이 많은 거고 연속적으로 계속 뭐 위아래 상관없이 어디든 계속 찔러대는 거는 원한이 그만큼 많이 사무쳤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진 않아. 씨발. 이게 보니까 지금 부패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게 보니까 성격이 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수위도 올라가고 사이코패스 기질도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뭐 자기의 감정의 변화나 이런 분노 같은 게 일어나면 그거를 자제를 하지 못하고 꼭 대갚아줘야 되는 그 이제 범죄에 참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엄청 많은 거고 이런 애들이 연쇄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하고 격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사형제도가 참 별 볼 일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현장은 범인을 알고 있다. 수사 지침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막내 형사가 뭐 수사 지침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수사하는 그 방향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조서를 어떤 식으로 꾸며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뭐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방식 가이드라인 식으로 이제 있는 거는 있어요. 있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현장에서 그 사건마다 다 유형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그게 접목이 되는 건 좀 무섭고 그냥 기본적인 거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게 표본식으로 이제 그런 거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소에서 다시 조규환이 친구가 아까 그 부패에서 부딪혔던 단순한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와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는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분노 조절이 아주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자기 부모를 죽이고 나서 한편으로는 다른 뭐 엽기적인 살인을 갖다가 표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밀가루를 뿌렸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일면식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부패해서 부딪힌 것밖에는. 이렇게 밀가루를 뿌림으로 해서 사건의 뭐 연속성 내지는 그 서로 간의 연관성 그런 걸 아무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밀가루들이 뿌려지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묻지마 살인식으로 연관성이 없지만 범행의 자기의 패턴이 죽이고 난 후에 밀가루를 뿌린다는 그런 걸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만 이래도 괜찮은 거냐? 이게 지금 전과자들을 이제 칼잡이부터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고가수에서 그 부검을 이미 끝낸 그 사체죠. 시체를 갖다가 다시 이제 뭐 확인을 한다는 건데 이건 영화의 설정일 뿐이에요. 일반 민간인이 이렇게 국과수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여기 국과수에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요. 부검 끝나고 나면 의뢰를 했던 경찰서든 어디든 그 수사부서로 그쪽으로 가서 장례식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보관을 하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시체 그 유치소가 있어요. 시체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국과수 민간인이 가서 좀 영화지만 너무 오바를 좀 했네요. 물론 재미 때문에 그랬겠지. 칼잡이들이기도 하고 칼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다 갈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영화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증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의 조규환이의 깨진 손톱을 엄마가 이제 입에 물고 있고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깨진 손톱을 입으로 삼켜서 목으로 삼켜서 목 안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영화상에서 그런 거고 극적인 이제 반전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부검이라는 거는 뭐 두개골도 당연히 해부를 하고 진짜 톱으로 다 썰고 다 두개골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내장 부분도 다 채취를 하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돼 있고 뭐 증거가 이렇게 보게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영화다. 그리고 뭐 이게 말 그대로 기도상에 있는 걸 갖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꺼낸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기도상에 있는 게 손으로 그게 들어가져요?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라고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이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범죄자가 그 국가수 가가지고 그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또 강등됐네, 순경으로. 이번에 순경으로 강등돼. 교통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교통과를 발령 나고, 징계 먹고 강등되고 지금 교통과 발령 나고 했구만. 이게 지금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찾은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당연히 이걸 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정말 이 조규환이 손톱이 맞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빨리 확인을 하고 아까 칼에 혈흔이 그 부모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걸 국가서에서 한 것처럼 당연히 이것도 확인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형사들이 가서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와야지. 이게 아무리 영화지만 지 혼자 뭐 완전 무슨 망나니도 아니고 혼자 가가지고 더군다나 교통계 발령나가지고 교통경찰관이 사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규환이라는 이 범인하고 이건 월권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이거는 어쨌든 증거인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뭐 맞닥뜨려가지고 뭐 지금 싸우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죽든가 만약에 아니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 손톱, 깨진 손톱을 조규환이 이 친구가 가져가서 없애버리면 증거가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로 조규환이 이 친구가 범인이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영화의 이제 극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뭐 찾아내는 것부터가 물론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갖춰서 그렇게 해야지 뭐 도주를 하는 걸 잡으러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공공의 적 1편을 이제 영화를 보고 리뷰를 제가 조금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너무 이제 좀 영화의 이제 흥미 요소만을 위주로 해서 만든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형사로서의 뭐 자기의 자부심이든 뭐 범인에 대한 그런 범인을 잡기 위한 욕망이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이게 과하게 표현이 됐고 더군다나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칼에 다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증거물은 국가수에 의뢰를 하든 해놓고 얘기만 그렇게 하고 다른 걸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깨진 손톱이 뭐 조규환이 이 친구 건지 아닌지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깨진 손톱 아무거나 뭐 손톱이 됐든 뭐가 됐든 비슷한 거라도 뭐 그 얘기만 해줘도 분명히 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증거가 결정적인 살인사건의 증거물은 국가수에 의뢰를 하고 얘는 얘대로 따로 뭐 나중에 잡는 거는 형사들이 잡는다고 쳐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뭐 싸우든 뭘 하면 되는 거지. 증거물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영화상의 강철중이라는 형사로서의 뭐 그런 이 영화상에서는 뭐 재미도 있고 폼나게 뭐 저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형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옷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빵을 가지 않을까. 제가 뭐 자꾸 빵빵거리는데 빵을 갈 확률이 아주 다분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영화 리뷰 공공의 적 1편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형사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